요즘 운동을 하가면 맨발로 걷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각종 방송과 유튜브를 보면 맨발 걷기로 암과 고혈압, 뇌졸중을 치료했다는 말까지 정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선뜻 시작하려고 해도 발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맨발 걷기가 진짜 좋은지, 그리고 맨발 걷기의 숨은 효능 3가지와 함께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맨발 걷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매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밥상TV입니다. 맨발 걷기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럼 맨발 걷기의 효능 3가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중 감량입니다. 발은 100개가 넘는 인대와 근육, 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인데요. 맨발로 걸을 경우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운동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대 체육교육과 연구팀에서 맨발 그룹과 운동화 그룹으로 30분간 걷게 한 후 몸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맨발 그룹이 운동화 그룹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에 분포한 신경 말단들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수치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로 걷던 사람이 처음부터 걷기 운동 전체를 맨발로 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그래서 단계별로 강도를 올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운동 중에 10분 정도만 맨발로 걷고 발에 굳은 살도 생기고 맨발에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갑자기 과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맨발 걷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혈액순환 및 심신 안정입니다. 사실 맨발이 아니더라도 걷기 운동 자체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하지만 맨발로 걸을 경우 땅의 기운인 지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맨발 걷기의 핵심인 어싱이라고도 불리며 한글로는 접지 이론 정도로 해석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사람은 신발을 신음으로써 신발바닥의 고무가 이런 에너지를 막는다는 건데요. 이 이론은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 공중보건에 실린 논문인 접지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급성 및 만성염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 혈액순환이나 무기력하신 분들이라면 꼭 맨발 걷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세 교정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의 감각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발의 감각이 향상되면 삐뚤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발에도 척추처럼 안정감을 주는 풋코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좋은 신발을 신으면서 이 풋코어의 근육을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요. 자연스럽게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자세 교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이 중요한데요. 올바른 걷기를 위해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는 발의 무게중심을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걸을 때는 보통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때 발 뒤꿈치는 가볍게 착지만 해주시고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발 중앙과 발끝으로 옮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발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걸어주시면 더욱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처음에는
초반에는 적응이 필요하니 천천히 한 걸음씩 연습해 보시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맨발 걷기는 체중 감량과 자세 교정을 도와주고 혈액순환 및 심신 안정을 향상시켜서 수면 장애까지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무좀균 퇴치, 우울증 개선, 집중력 강화 등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맨발 걷기가 좋다고 무작정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것은 곤란한데요. 그럼 맨발 걷기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걷는 길만 걸어야 됩니다. 사실 양말이나 신발 없이 걷는 것은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맨발 걷기를 하면 길을 많이 걷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서 혼자만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가시나 못 등에 찍혀서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이나 쇠 조각에 찔리면 파상풍 위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걷는 길만 걸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욱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파상풍 예방 주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를 준비 중이라면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년에 한 번 맞으면 될 정도로 간격이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시려면 꼭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관절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나 당뇨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당뇨 환자는 발의 감각이 상대적으로 무뎌져서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릎 연골이 안 좋거나 관절이 약한 분들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걸으면 체중이 상대적으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체중 부하가 무릎과 관절 부위로 바로 집중되기 때문에 연골이나 인대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더 맨발 걷기는 신중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관절이 약하거나 평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30분 내외로 평지에서만 맨발 걷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겨울철 발 동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 엄동설한이 최적의 걷기 상태라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평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동상이 오도록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발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고 싶으시면 양말 바닥에 구멍을 내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바닥면은 접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발등 쪽은 보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에 발동상을 예방하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만 걷고 둘째, 관절이 약한 분들은 내리막 경사보다는 평지만 걸으시고 셋째, 겨울철 발 동상에 주의해야 되고 예방을 위해서는 양말의 바닥에 구멍을 내서 맨발 걷기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 효능 3가지와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주변에 맨발 걷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매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주의사항은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맨발 걷기로 건강한 운동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